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산천리하는 내 조국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여러분과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고 있는 와이과일부입니다. 벌써 가을이네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커투입니다. 예, 홍강수입니다. 예, 유영입니다. 오늘은 남북의 애국가라는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조금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예. 북의 제목도 애국가인 게 처음에는 저도 좀 신선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명사는 국가잖아요, 국가. 아, 국가. 네. 국가가 그 나라의 국가는 뭐냐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국가의 이름은 애국가고, 애국가. 북쪽의 이름도 애국가고 같은 역시 한민족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럴 때도 남북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요게 그 남쪽에 특히 애국가는 계속 여기서 문제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다시피 작년인가 아마 그랬죠. 김원웅 광복회장이 애국가 새로 바꿔야 된다. 아, 네. 안익태 친일인명사전에 있는 안익태가 작곡한 친일파가 만든 노래를 어떻게 우리의 애국가, 국가로 정할 수 있느냐 이런 네. 이것이 문제가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북쪽의 애국가는 어떻고 남쪽의 애국가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각 창작자들의 이력 뭐 이런 쪽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싶어갖고 이제 그럼 서로에 대한 국가에 대한 국가 상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남쪽에서는 예전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때도 문제가 됐었죠. 통합진보당이 국민을 낼 때 애국가를 안 부르고 안 부른다 그래서 유시민 네네. 당시 의원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마치 반민족적인 반국가적인 집단으로 몰아버렸죠. 통합진보당을 그때 막 여우사냥이라 그래야 되나 막 이렇게 할 때. 네. 그런데 그때 여기 반대 논리게 애국가는 그 국가로서의 네. 법적 규정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남한에서. 근데 북에서는 이 노래가 애국가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래서 이제 애국가 반대론자의 또 하나의 근거는 그러니까 친일파가 지었다. 네. 친일파가 작곡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로서도 법으로도 규정되지 않은 건데 얼마나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야구 애국가 국가를 쉽게 바꿀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김원웅 의원이 지금 프랑스는 뭐 몇 번 바꿨다. 프랑스도 몇 번 바꾸고 다른 나라들 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라고요. 마치 이건 신성 불가침인 네. 걸로 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북에서도 애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쪽 애국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정대세 축구 선수가 그때 애국가 북쪽 애국가 나오니까 눈물 줄줄 흘린 그 장면이 남쪽에서도 딱 유명한 그 장면이었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이제 예. 이렇게 논란이 일단 그러면 북의 국가 애국가를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어떤 북은 뭐 이런 논란이 없나요? 그러면? 일단 네. 기억하시죠? 부를 수 있어요? 예,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이 시작하죠. 네. 맞아 다 부르면 또 찬양 공무요? 예, 맞아 다 부르면. 이거만 부르겠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라 자꾸 우리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 습관 돼서 그러죠. 이거 네. 인민군에서도 네. 그 군사 규정이 있습니다. 인민군에서도 네. 애국가가 나오게 되면 구령 없이 차례짜리를 취한다. 구령 없이 격리를 한다. 이렇게 군사 규정에 딱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군인들이 차례짜리 취할 때는 차례 다 구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애국가만 나오면 구령 없이 이거는 차례짜리를 취하고 그러니까 엄숙하게 조용하게. 예, 지휘관들은 격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은 애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네. 작곡이나 작사를 누가 네. 여기서는 이제 안익태 씨가 작곡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안익태 씨가 친일이다. 그리고 이 애국가에 들어간 노래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기 위해서 뭐 만든 노래 그대로 썼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저희들 알려져 있거든요. 네. 북한 애국가는 네네. 그 박시영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고요. 박세영. 네. 박세영. 예, 그리고 김영균이라는 분이 네. 작곡했습니다. 근데 이 애국가가 그러니까 해방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애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준비를 한 거군요. 예, 김일성주석이 애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 박세영, 김원근 비롯한 이런 그 애국가 여러 개를 이렇게 놓고 처음부터. 만들어서 여러 개를 놓고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공모한 거예요, 공모. 예. 공모식으로 했는데 예. 요게 당선이 됐고 요것이 아닌 빛나는 조국. 예. 빛나는 조국하고 지금의 애국가가 두 개가 네. 최종 결선에 그렇죠. 올라왔어요. 예. 근데 거기서 네. 애국가가 당선이 된 거죠. 채택이 된 거예요. 예. 제목은 둘 다 애국가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김원균 곡이 당선이 되고 이 빛나는 조국이 이면상이었나 누가 찾아 어쨌든 빛나는 조국 이거는 당선이 안 되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 곡도 무척 좋다 제목을 바꿔서 그대로 많이 부르자 해서 그게 이제 빛나는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거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북은 국기도 만들고 예. 그죠? 국장이라고 또 따로 있다고. 예, 국장도 있죠. 예, 이걸 다 만든 겁니다. 47년도 5월에 이 애국가는 네. 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정했죠, 애국가를. 예. 예, 이제 김영군, 박세영이 지은 애국가를 그 국가로 이렇게 그 확정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네. 북조선 당시에는 북조선 그 인민위원회죠. 네. 인민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건 애국가로 한다고 법적인 이런 구속력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민위원회라는 게 우리로 치면은 각 국회죠. 그 작은 그 국회인데 이제 각 작은 조직들마다 있고 이제 그게 쭉 올라가서 네. 전체 인민대의원대회 네.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인민위원회가 대표권을 가진. 네. 예. 이거 재밌는 게 네. 그런 거예요. 또 하나 그한 게 지금 우리 여기는 지금 북쪽 애국가는 김원균 작곡, 박세영 작사. 박세영은 또 이남 사람이에요. 네. 남쪽 네. 사람인데 북으로 간 사람인 거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남쪽의 애국가는 안익태 작곡, 작사 미상이에요. 아 윤치호가 아니고. 네, 윤치호가 아니고 미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누구 거냐 이렇게 했는데 다수설은 윤치호예요. 다수설은 윤치호여서 55년도에 이게 문제가 돼갖고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서 한 건 2달 가까이 작사자를 조사를 해봐요. 그래갖고 쭉 자료나 뭐 이거 봤을 때 윤치호가 맞다 안 맞다 어쨌든 당시 그래서 13명이 조사위원회 참가해서 표결을 해서 11대 2로 판결이 납니다. 윤치호가 작사자다가 11이에요. 그러면 윤치호로 뭐. 근데 이게 만장일치여야지 아. 통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미상이에요, 미상. 근데 윤치호 자체도 안익태도 그렇지. 윤치호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이지. 어?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강효백 그 양반 같은 경우는 되게 애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반대라 그래야 되나?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전체에 있는 꽃도 아니다. 그럼 일본이 오히려 무궁화를 나라의 상징으로 두고 한다. 일본 국기며 히노마루며 뭐 이런 것들이 다 무궁화의 원형을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양반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개나리 진달래 널렸는데 왜 무궁화 별로 피지도 않는 삼천리 강산에 뭐 이렇게 무궁화인데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은 강효배 선생 표현대로 하면 삼천리가 아니라 천리도 안 핀다 무궁화는. 옛날엔 촬영산맥 이전에서만 볼 수 있고 야생군락지가 하나도 발견된 곳이 없다. 우리나라의 자연 토종 꽃이 아닌데 왜 이걸 갖고 이렇게 됐냐는데 윤치호의 작가이다 이런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게 강효백 교수님이 쓴 책 두 얼굴의 무궁화에 보면 이제 저희가 그 애국가 얘기를 하니까 그 작사가 그죠 삼천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삼천리 그 뭐죠? 활해강산? 활해강산 감사합니다. 뭐 무궁화 이렇게 나오니까 그 가사에 나오는 이 무궁화 그리고 우리 국화가 무궁화죠. 그러니까 이제 무궁화가 그쵸. 지금 그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당연히 국장이 있고요. 이제 무궁화 꽃을 배경으로 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애국가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다 전 국민이 다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친일파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노래 자체가 뭐 나쁘다 그 상징성인데 애국가라는 거는 국가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나는 김원훈 광복회장이니 뭐 강혜옥 박사니 뭐 다른 많은 애국가 바꾸자는 반대론자의 논리가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북한의 무슨 정식 국가 뭐 이름, 그다음에 뭐 국기, 국장, 국화, 또 나라를 상징하는 개도 있나 봐요. 멍멍이도. 네. 네, 강아지, 뭐 나라의 뭐 이런 것 좀 새도 있고. 새도 있고. 네. 그렇죠. 새는 뭐예요? 참매. 참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하는 비에 전용기 이름이 참매이로 아닙니까? 아, 참매이로. 네, 그렇죠. 저는 그 생각나요. 참매하면 항상 그 장길산에 그렇게 그 참수리 매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요. 태극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죠. 이게 우리나라 국기다라고. 근데 어쨌든 태극기도 네. 그 태극기가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국기로 된 건 유래라 그래야 되나? 1882년 박영효가 일본 갈 때 만들었다는 것이 다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일본 사절단으로 갈 때 박영효가 그린 거가 시초가 돼서 어쨌든 지금의 태극기가 됐다는데 박영효도 친일인명사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국기도 그래요. 국가도 그래. 참 그래요. 이 네. 김영균, 박세영 이런 분들 여전히 다 그 카프 작가들이죠. 그렇죠. 박세영 네. 카프 작가죠. 네. 그래서 카프라는 게 참여주의.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네. 그 조선 프로레타리아 뭐 야구인데 유술가 동네 야구. 어쨌든 그랬던 적이 그렇습니다. 아, 이거 여기 저희 미약자죠. 참여주의 작가들 뭐 이렇게 네, 부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그 작가들은 다 그 사회주의 계열 작가들입니다. 동맹이나 네. 뭐. 최서에도 다 거기 속해져 있죠. 탈출기 그렇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국화는 저기 목련인가 봐요. 목란. 목란. 아, 목란. 목란이 한박꽃이 한박꽃. 네. 한박꽃 그거를 김일성 주석이 이 꽃은 이쁘고 난에 이쁜 꽃을 난이라고 하니까 이건 나무에서 피는 난이다. 그래서 목란이라고 일종의 이름을 창작한 거예요. 아, 나무에서 피는 난꽃 같다고. 난꽃같이 이쁜 꽃이다 이래갖고 목란이라고 그렇게 이름 바꾼 거고. 예. 북에 계실 때 풍산개 보셨어요, 직접? 네. 어때요? 멋있어요. 풍산계 풍산개가 저는 근데 함경도인가 어디 또 함경남도죠. 풍산이라는 게. 함경남도인데 여전히는 그 함경도였고요. 네. 나 할 때는. 근데 그 풍산개가 네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몸체는 작은데 그러니까 주인 잘 따르고 네네. 그리고 완전히 사납죠. 그리고 사냥개 출신이라고. 예 용감한다. 그 우리 그 부대에서 보면 네네. 사냥 나가거든요. 겨울에는 네네. 그러니까 군견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견은 고기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고난의 무식이 또 되니까 군견사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돼지 대가리 그저 한 몇 개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군견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냥 나가죠. 총 가지고. 그 군견 사료 군견 먹이려고. 예. 구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먹고 군견도 먹이고. 그리고 구실내서 이렇게 나가죠. 나가면 군견도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풍산개도 있거든요. 초소에서 기르는 풍산개. 우리 초소에 한 10마리 넘었습니다. 개가. 아, 군견 따로 있고 예, 풍산개 예. 또 키우고. 예, 근데 이 풍산개는 군견으로는 못 씁니다. 군견은 영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 풍산개는 그렇게 영리하지 못합니다. 용감하고 네. 주인 잘 따르고 그리고 그건 있는데 근데 가면 사냥 나가보면 군견은 딱 기다리거든. 그러니까 멧돼지 탁 나타나면 개들이 와 가서 짖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군견은 쉽게 덤비지 않는단 말이에요. 군견은 여그니까 쉽게 안 덤벼요. 근데 이 풍산개는 용감하니까 그저 달려들어서 막 모가지고 막 이런 그러거든요. 네. 근데 멧돼지 무리에는 그 물이 많단 말이에요. 멧돼지는 보통 가리면 제일 작아야 두세 마리입니다. 네. 멧돼지는. 네. 그리고 어떤 건 10마리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상이 안 되잖아요. 풍산개가 요만하거든요. 그 대상이 안 되는데 거기가 막 무릎 막 이런다고요. 그러다가 막 피 흘리고 그러죠.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 풍산개는 안 데리고 나간다. 나갈 때. 그 개들이 막 짖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동 개들은 짖기만 하죠. 이렇게. 네. 예, 그 무서우니까 짖기만 하는데 그러면 멧돼지 무리가 탁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쏘죠. 달리는 것만 따라가면 맞추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걔들이 막 짖게 되면 그 멧돼지 무리가 서요. 그러면 그 순간에 쏘는데 보면 군견은 쉽게 안 됩니다.
덤비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치 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똥개들이 막 물어뜯고 멧돼지 힘탁 뺐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딱 뛰어들죠. 아, 이 용맹성과 전략이 다 필요하다. 네, 어쨌든 국제에서 보면 국가 상징으로 총 10개가 있어요. 네. 국가 국기, 국화, 국장, 저러고 있는데 제일 국기는 재밌는 우리가 거는- 흔히 말하는 인공기구. 네, 말씀하시죠. 제일 재밌는 거는 국수에서 소나무가 나라의 소나무고 아, 소나무. 국견이 좀 전에 말한 네. 풍산견이고 쭉 있는데 국화는 먹나. 근데 제가 저기 국주도 있어. 국주. 나라의 술. 아, 나라의 술. 평양 소주가 국주입니다. 평양 소주. 이거는 근데 국주로 얘들도 뭐 해방되고 정한 건 아니고 최근에 정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선입관이 있지. 평양 소주, 야 소주가 국주야. 그럼 여기 진로 소주, 뭐 참이슬 처음처럼 생각하는데 그 여기로 따지면 안동 소주 같이 그런 정류주 뭐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좀 이름은 같은 소주라도 좀 가격이 다를 거고 여기로 따지면 제조방식 여기 화학 알코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고. 그래서 그 평양 자료를 보니까 그 평양 소주 그 대동강 식료 공장에서 만드는데 평양 소주는 25도짜리를 평양 소주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네. 30도, 40도 높은 것들은 평양주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25도가 좀 더 낮으니까 대중적이라 그런지 이게 평양의 국주예요, 국주. 우리 네. 그 북에 있을 때 술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술꾼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 술꾼들은 도수 높은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근데 그 흔히 하는 이야기가 그런다. 그러니까 대장균하고 술하고 지금 싸움나는 거죠. 네, 싸우는데 그러니까 링고에서 컨트롤 하고 있는데 25도짜리가 들어갔는데 25도짜리는 이래전에서 저래 케어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27도짜리가 들어가서 싸우는데 이래전에서 지고. 이래전 이기고 아, 이기고. 그다음 2회전, 3회전 다 지고 그래 마지막에 30도짜리 하고 이제 대장균하고 붙었다는 거죠. 네. 근데 저 30도짜리는 저 1회전에서 저 대장균을 케어시킨다. 그래서 술은 30도짜리는 뭐 마셔야 된다. 최소 30도 이상 네, 마셔야 그러니까 돼요. 무시를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북쪽 사람들은 술에 대한 사랑은 많죠. 추운 지방이 전체적으로 술 예. 많이 러시아도 그런 거 예. 보니까 보드칸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또 북쪽 사람들은 한 30도쯤 돼야 술이라는 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이에다 푹 묻혀서 불 탁 깔면 시커먼 물이 탁탁 붙는 거.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 많이 그러는데 그 공식 명칭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래서 네. 이제 우리는 뭐 국민, 시민 이러는데 공민이라는 말도 많이 쓰시는 네, 것 같아요. 공민이라고 많이 네, 쓰죠. 공민증도 네, 네. 있고. 네, 그래서 국민이 공화국 국민이라는 뜻인가? 공화국 인민이라는 소리죠. 그렇겠지. 예. 공화국의 인민. 네, 우리 국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공화국의 인민이라고 말하는 거죠. 공민. 네, 그리고 시민이라는 거는 네. 평양의 그 평양시에 사는 사람들. 그걸 평양 시민 이렇게 부르고. 예를 그렇게 하는 들면 뭐 원산시 사는 사람. 원산 시민이죠. 그치. 네. 시에 사는 사람 네. 시민이지 그냥. 그리고 이렇게 그 또 이제 국조, 예? 그다음에 국화. 이건 노래도 있거든요. 네. 그 조국찬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네네. 5절까지 되어 있는 노래인데 그게 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구름 위엔 참매 날고 몽란 꽃핀 이강산 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 이런 노래. 다 부르면 그냥 그래서 국민. 이제 네, 그렇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북은 북조선, 남조선이란 말을 쓰는 거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자 줄여서 이제 남한, 북한 그래서 참 뭐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용어 가지고도 많이 싸우고 해서 방송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기는 여러분들 요즘 많이 보셨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답답해 하시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남쪽에서 인공기를 볼 거라고는 상상 못 했는데 이제 부산 아시안 게임을 필두로 해서 그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풀렸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요즘 나오고 국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또 왈가왈부 그 설정에 맞게 나라의 나무입니다. 나무 국수.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다 소나무 아니겠습니까? 소나무. 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뭐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한민족이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금 슬픈 거는 이거예요.
뭐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애국가 논쟁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국가가 잘못됐으니 바꾸자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아각거리면서 이게 왜 우리의 전통이 이런데 이걸 바꾸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나 슬프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결론이 안 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뭐 윤치호 그 작사가도 뭐 11대 2이기 때문에 안 된다. 만장일치가 아니니까 안 된다. 이게 일종의 국력 소모가 되는 논쟁이 돼버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슬프게도 뭐 87년 이후에 진짜 시민들의 힘과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발전상이나 진짜 70년대 산업화 속에서 고생하신 많은 분들을 제가 너무너무 존경합니다만 정통성 없는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원죄, 우리가 이 국가의 논쟁, 국기, 태극기에 대한 논쟁, 심지어는 화폐 도안에 전부 다 이씨만 들어가 있고 또 조선시대 사람들, 성리학과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죠. 근대화, 대한민국 현대사의 근대 우리 공화국, 왕정에서 공화국을 만들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피를 흘렸습니까? 리퍼블릭을 만들기 위해서 그 피 흘린 사람들을 누구 하나 떳떳하게 올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우리가 조금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또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덧붙여서 뭐 북의 참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재미삼아 좀 정보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저런 차원에서 아마 대표님이 이번에 그 국가 논란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국가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이제 반정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투쟁들을 할 때 왜 애국가를 진짜 기쁜 마음으로 부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숨 바칠 조국이 자랑스럽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태극기 힘드는 분들도 뭐 젊은 사람들 이렇게 너무 욕하지 마시고 이런 서로 연원을 우리가 따져가면서 조금 접점을 찾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애국가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죠. 네네. 우리 나라에서 국민이라고 부르니까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또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 이걸 불러일으키는데 이거 애국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친일파가 만든 거 출처도 없는 그런 노래를 그 애국가로 만든다는 건 참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북쪽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서 애국가를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이렇게 헌법에서 밝혔습니다. 헌법 제171조인가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 그렇게 밝혔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애국가를 또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헌법에 딱 밝히는 게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그리고 또 애국가를 놓고 뭐 종북이니 뭐 친일이니 이렇게 네네. 가르는 이런 논란을 만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조선이라고 부르냐 북한이라고 부르냐 이 논란 가지고 또 저를 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죠. 야 너는 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걸 알면서도 북한이라고 부르냐. 그런데 이렇습니다. 북쪽 사람들, 북쪽 사람들 대한민국이라는 거 압니다. 남한에 있고 이 국호가. 그런데 북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북한이라고 부르고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 한민족이고 우리 강토는 평안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정치적 성향을 가르고 신념이 있냐 없냐 이 신념 가지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신념은 본인이 가지는 거지. 그게 입에 달려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북쪽이 말하지 않습니까? 초강적인 발언을 하는 자들이 종파 분자라고.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진정한 사람들은 정말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언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당적인 은사들을 안 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국기 논제니까 저희가 이제 통일이 돼서 자 국기를 뭘로 할까? 나라의 상징을 무엇으로 할까? 국가를 무엇으로 할까? 뭐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날을 좀 꿈꿔보면서 오늘 왈가왈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